아침 시간인데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 저 임을 위한 행진곡 저거를 최근에 저기에 그렇게 5.18 단체들이 집착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대난공작이다. 옛날 같으면요, 북한 특수군 그 소리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소송했어요. 근데 지금 소송 못해요. 원체 진실을 말해버리니까 5.18 사람들이 기가 질렸어요. 지금 5.18 사람들 아주 기척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한테 대해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 반면에 여기 무슨 국회의장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어저께도 만나고 그저께 그 광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만나고 어저께 또 그 전남 지역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12명을 또 불렀어요. 국회의장실로. 국회의장이 그만큼 이 문제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소위 이제 행사의 재창곡으로 올려놓으려고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보훈처장하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물어보겠다. 정의화 의장이. 그래서 의견을 확실히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전략을 세워서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예. 이거 대단한 열성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체가 뭔가 했더니 북한을 갔다 왔어요. 만경대를 갔다 왔어요. 예. 우리 북한 갔다 온 사람 정치인 믿습니까? 예.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대난 공작이다. 이거 지난번에 3월 19일 날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다 오셨었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 확실하죠? 우리 저 서초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5층에 가면은 북한자료센터가 있어요. 통일부가 관장하는 북한자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데스크에 가서 임을 위한 교양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프 상하권을 줘요. 테이프 상하를. 그러면 그 코너에 있는 비디오에 가서 비디오를 보면 돼요.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여럿이도 볼 수 있고 혼자도 볼 수 있고. 그게 님을 위한 교양시입니다. 그 님을 위한 교양시가 뭐냐? 1989년부터 91년 3년 동안 김일성이가 직접 황석영이를 불렀어. 윤희상이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영화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2010년 1월 달에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최초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거길 보니까 윤희상이는 임을 위한 교양곡 그걸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임을 위한 교양곡이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그럼 임을 위한 교양시는 어떤 영화냐? 대남 모략 영화예요. 또 대남 공작용 영화예요. 그걸 보면은 한국 정부를 숭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감정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영화예요. 임을 위한 교양시. 그 북한에서 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선생님, 아버님,
북한에서 이랬다가는 전부 감옥에서 죽어요. 님은 오직 한 사람이야. 김일성. 북한에서의 님은 오직 한 사람 김일성밖에 없어요. 예. 그 님을 위한 교양시가 뭐겠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뭐겠어요? 김일성을 위한 행진곡이요. 김일성을 위한 교양시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식 행사,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곡으로 넣습니까? 이거 넣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황석영이는 북한에 가서 뭘 했느냐? 임을 위한 교양시라고 하는 영화에 각본을 썼어요. 시나리오를 썼어요. 거기에 화면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 윤희상은 배경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 배경음악의 주제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그러면 윤희상은 어떤 사람이냐? 윤희상은 이 김일성이 너무너무 재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15층짜리 윤희상 음악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커다란 저택을, 엄청 넓은 저택을 선물했습니다. 황석영은 얼마를 받았느냐? 2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1991년도에 25만 달러면 그때 당시에 뭐 3억, 지금 돈으로 해도 3억 원인데, 옛날에 1990년 25년 전에 3억 달러면 3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황석영이가 한 말이 뭐냐? 김일성은 을지문덕보다도 더 훌륭하고 세종대왕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을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자체로 감옥에 갔었는데, 나중에 이거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교양시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재질이 엄청 더 높았을 거예요. 뭐 높으나 마나 빨갱이가 대통령 하면서 전부 풀어줬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황석영이는 또 누구냐 하면은 그 5.18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넘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넘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예. 이 책을 옛날에는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운동권은 물론이고, 뭐 기자들, 무슨 뭐 방송인들, 뭐 교수들, 언론인들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서석구 변호사 잘 아시죠? 서석구 변호사가 이 책을 읽고 한국을 증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권 편을 들어서 자기가 재판을 많이 유리하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또 운동권을 위해서 변호도 많이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책을 읽고. 근데 이 책이 지금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책 2권을 베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그랬어요.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누가 줘서 자기가 가필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내야 붙잡혀가지도 않고 잘 팔린다. 그래서 이 책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지 내가 쓴 책이 아니다. 2011년 11월 달에 이렇게 자기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광주가 5월이면은 이 책을 또 증보판을 낸다고 그래. 또 요걸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 책을 만들면은 제가 가처분 신청합니다. 책 발행금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왜? 북한 책을 베꼈기 때문에. 예, 황석영이 이런 작자예요. 그러면 이런 작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가사를 썼는데, 또 김종률이라고 하는 붉은 국회의원 한 사람에 김종률이가 또 곡을 붙였는데, 곡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만들어서 운동권들끼리 암암리에 부르던 노래를 대한민국 보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물리한 행진곡, 이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보훈처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실상. 예? 보훈처장. 그럼 보훈처장은 이제까지 왜 이거를 그 국회에서 2013년에 다수결로 이것을 그 제청곡으로 허라 하고 다수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이 이제까지 홀드를 하고 저렇게 굳세게 나가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지금 보훈처장 책상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물리한 행진곡 하나 하고 해마다 보훈처가 주도해서 광주에 가서 5.18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기념 행사를 앞으로 더 할 거냐 말 거냐, 국가가 주체가 돼서 그 행사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요 의사결정도 지금 보훈처장이 해야 돼. 왜냐? 제가 작년도 9월 1일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대남 공작이고 광주에는 민주화 시위대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도 없다. 북한군 600명이 막 하는데 거기 부안해동, 광주에서 천대받던 이런 아주 하층 계급이, 양아치 계급이 거기 부안해동 한 거예요. 평소에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잔치 벌린 것이 5.18입니다. 분화비들이 부안해동 한 거예요, 광주 사람들은. 예. 근데 이 600명이 나흘 동안에 한 거에선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대형당국이.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겨우 잡은 게 뭐냐, 20살, 구두공 20살짜리. 그게 뭘 알아서 그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까? 26살 골재 채취 운전수가 뭘 알아서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까? 이런 피라미들만 전부 사형 언도, 무슨 무기징역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9월 1일 날 이 결론을 딱 냈어요. 9월 1일, 작년 9월 1일이에요. 만 12년 만입니다. 제가 연구한 지 만 12년 만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그걸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12년 동안. 예. 근데 그 두 달 후인 11월 3일 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썼어요. 결과가 이러니, 광주에는 민주화가 없었고,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러는 건 전부 대국민 사기 집단이다. 국민을 사기치고 국가를 사기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자기도 호강을 하고, 자식까지 이 가산점을 받아가면서 모든 취직에서 전부 들어가서 호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정서 썼어요. 그 진정서가 어디로 왔느냐 하면 보훈처장한테 왔어. 그러니까 보훈처장 책상에는 지금 두 개가 있어. 이거 결정하는 문제보다도 5.18 행사를 과연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되느냐, 이 결정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 기다리는 게 있어요. 보훈처에서 뭘 기다리느냐, 내가 지금 행정재판에 걸어놓고 있는 소송,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많이 미쳐요. 그거를 언제 하느냐, 민사소송은 이제 14일날 해요. 여기 지방법원에서 14일날 민사재판은 손해배상 청구. 왜냐, 이런 걸 인터넷에 썼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결을 막 지웠어요. 대결을 지우면서 거기다가 이거는 마약 범죄 이런 정도의 유해 사이트다. 그래서 거기다 렛ter를 딱 하니까는 제가 마약 범죄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제가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물어라.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14일날 처음엔 문서가 왔다 갔다 해. 문서만 저쪽하고 우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저하고 서류 싸움을 해. 서류 싸움을 하다가 이제 저쪽도 할 말 다 하고 나도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하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 또 하나는 행정재판이에요. 이거를 내 글을 전부 지웠는데
이런 지우는 행위를 중단하라. 취소하라. 그 행정재판이요. 그건 24일날 첫 심리가 열려요. 행정법원에서, 양재동.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훈처에서.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도 이게 돼서, 그 전에 뭐 했냐면은, 채널A하고 TV조선하고, 그 전에 2013년 1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서로 5.18 진상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 광주 사람들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밀가루 뿌리고 뭐 방송국에다가 뭐 도마도 뿌리고 계란 뿌리고 발로 차고 뭐 이런 쇳조각으로 막 유리를 때리고 막 이랬어요. 이런 난리를 하니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두 방송국에 중징계를 내렸어요. 이거 위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행한 사람들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감봉 처분을 하죠. 감봉 처분을. 이거 위헌입니다. 그 저는 제 글까지 지우다가 저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저한테는 당한 거예요. 방송국은 저 사람들이 이거 허가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목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은, 저야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재판 제가 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도 이 재판 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이, 보훈처장이 이 행사를 곡을 부르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 자체를 보훈처가 주도해서 해마다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결심까지 보훈처장 손바닥에 달리 있는 거다, 이게. 보훈처장은 이거를 아마도 국무총리한테 이 실정을 얘기를 해야 될 거다. 저 정의화가 국무총리 만난다 그랬으니까, 만나기 전에 보훈처장은 이 두 가지 정보를 국무총리한테 줘야 돼. 또 이 정의화는 윤희상이죠. 윤희상이 그 간첩 아닙니까? 네. 그 간첩을 통영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빨갱이에요, 빨갱이. 아니, 간첩을 어떻게 통영의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부산 사람이면서, 정의화, 자기는 부산 사람이면서 광주 특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1호예요, 제1호. 그러면은 정신적 영혼의 고향은 광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서느냐,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나서지. 지가 광주 사람면서 국회의원직을 악용해가지고 이거 관철시키겠다? 이거 나쁜 사람 아니냐고. 예? 자, 이게, 저는 그 국무총리나 보훈처장이 이거 이물예연 행진곡, 이거 정의화 뜻대로 처리 안 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리고 4월 17일 날, 매주 금요일 날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배낭 공작이다 하는 내용,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3월 19일 날 한 내용, 그 내용을 부산의 부산일보사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강당에서 또 똑같이 해요. 부산에서. 부산에 그 친인척 아는 분 계시면은 4월 17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니까 그때 많이들 오시라고 좀 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그 권고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구호 치면은 집회가 된다니까 구호 같은 거 안 했어도 되겠죠. 예예. 또 저 마이크 말씀하실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지 박사님이 거의 모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저는 2013년 6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6월 달에 국회라는 데서 5.18 기념가를 부르게 해달라, 정치기념가 의결을 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회가 아닙니다. 단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문재인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 당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것 좀 꼭 얘기해줘. 뭐냐,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가로 부르게 해달라. 국회 안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주만은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참 회개망측한 말을 했어요. 이 회개망측한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위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5.18 세력들 앞에서 약속하신 사람이 정호하 국회의장입니다. 5.18의 5월은 강주의 정신이고 영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5.18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호야 국회의장이 강주 명예의 시장으로서 5.18 폭동 세력들에게 진실로 김일성 찬양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주고 싶다면 그 이름을 즉각 5.18 폭동절로 바꿔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호야 의장은 당장 국민의 명령으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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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부르는 전교조는 뭐를 하냐면 우리는 국민의례 하는데 민중의례 합니다. 민중의례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처부시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을 몰아내고 김일성 세상을 만들자는 바로 반역가죠. 이런 반역가를 국회의장이 바로 지정곡으로 만든다. 이 얘기는 바로 반역 세력을 대한민국의 주체로 만든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 4월 6일 광주의 5.18 제 단체장들이 대거 국회의장 정의하 집무실에 모였습니다. 정 의장은 부산 사람으로 광주시 특별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광주와는 객관적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 정신이자 통합의 정신이고 2013년 이미 국회에서 다수결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관철되어야 한다며 보훈처장과 담판할 뜻을 비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체들은 정 의장에 항의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희상을 불러다 제작한 5.18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이다. 이 영화는 대남모략 영화이자 대남공작용 영화다. 이런 북한 영화의 주제곡을 우리 국가가 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 애국가도 국가 제창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유독 임을 위한 행진곡만 국가 제창곡으로 지정하면 그것이 국가 제창곡, 제창 지정곡 제1호가 된다. 그러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는 천대받을 수 있다. 이는 음흉한 공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곡이다. 그런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이었음이 35년 만에 증명됐다. 지난 3월 19일 500만 야정군은 프레스센터에서 5.18 진실 대국민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5.18은 북한 특수원 600명이 와서 저지른 대남공작이었고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500만 야정군은 이를 대통령, 정부, 국회, 5.18 단체에 모두 공지했다. 특히 5.18 단체는 이 보고 내용에 대해 일체 반대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들은 반역 행위를 둔갑시켜 국민 세금을 훔쳐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리는 바이니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체 경솔하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말기 바란다. 다섯 번째, 기자회견장에서는 5.18의 진실, 즉 5.18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문서들을 배포할 것이다. 이 문서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참가단체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대단한 열성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체가 뭔가 했더니 북한을 갔다 왔어요. 만경대를 갔다 왔어요. 예. 우리 북한 갔다 온 사람 정치인 믿습니까? 예.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대남 공작이다. 이거 지난번에 3월 19일날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다 오셨었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 확실하죠? 우리 저 서초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5층에 가면은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통일부가 관장하는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데스크에 가서 임을 위한 교양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프 상하권을 줘요. 테이프 상하를. 그러면 그 코너에 있는 비디오에 가서 비디오를 보면 돼요.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여럿이도 볼 수 있고 혼자도 볼 수 있고. 그게 님을 위한 교양시입니다. 그 님을 위한 교양시가 뭐냐? 1989년부터 91년 3년 동안 김일성이가 직접 황석영이를 불렀어. 윤희상이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영화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2010년 1월 달에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최초로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거길 보니까 윤희상이는 님을 위한 교양곡 그걸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님을 위한 교양곡이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그럼 님을 위한 교양시는 어떤 영화냐? 대남 모략 영화예요. 또 대남 공작용 영화예요. 그걸 보면은 한국 정부를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감정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영화예요. 임을 위한 교양시. 그 북한에서 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선생님, 아버님, 북한에서 이랬다가는 전부 감옥에 가서 죽어요. 님은 오직 한 사람이야. 김일성. 북한에서의 님은 오직 한 사람 김일성밖에 없어요. 예. 그 님을 위한 교양시가 뭐겠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뭐겠어요? 김일성을 위한 행진곡이요. 김일성을 위한 교양시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식 행사,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곡으로 넣습니까? 이거 넣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황석영이는 북한에 가서 뭘 했느냐? 님을 위한 교양시라고 하는 영화에 각본을 썼어요. 시나리오를 썼어요. 거기에 화면 방송인들, 교수들, 언론인들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석구 변호사 잘 아시죠? 서석구 변호사가 이 책을 읽고 한국을 증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권 편을 들어서 자기가 재판을 많이 유리하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또 운동권을 위해서 변호도 많이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책을 읽고. 근데 이 책이 지금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책 2권을 베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그랬어요.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누가 줘서 자기가 가필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내야 붙잡혀가지도 않고 잘 팔린다.
그래서 이 책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지 내가 쓴 책이 아니다. 2011년 11월 달에 이렇게 자기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광주가 5월이면은 이 책을 또 증보판을 낸다고 그래. 또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그래. 그 책을 만들면은 제가 가처분 신청합니다. 책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왜? 북한 책을 베꼈기 때문에. 예, 황석영이 이런 작자예요. 그러면 이런 작자가 이물위한 행진곡에 가사를 썼는데 또 김종률이라고 하는 요 붉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김종률이가 또 곡을 붙였는데 곡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만들어서 운동권들끼리 암암리에 부르던 노래를 대한민국 보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물위한 행진곡 이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보훈처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실상. 예? 보훈처장. 그럼 보훈처장은 이제까지 왜 이거를 그 국회에서 2013년에 다수결로 이것을 그 제청곡으로 하라 하고 다수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인데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 저 이물위한 행진곡 저거를 그 최근에 저기에 그렇게 5.18 단체들이 집착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대난공작이다. 옛날 같으면요, 북한 특수군 고소리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소송했어요. 근데 지금 소송 못해요. 원체 진실을 말해버리니까 5.18 사람들이 기가 질렸어요. 지금 5.18 사람들 아주 기척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한테 대해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 반면에 여기 무슨 뭐 국회의장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 국회의장이 어저께도 만나고 그저께 그 광주에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만나고 어저께 또 그 전남 지역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12명을 또 불렀어요. 국회의장실로. 국회의장이 그만큼 이 문제죠. 이물위한 행진곡을 그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그 소위 이제 행사의 재창곡으로 올려놓으려고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보훈처장하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물어보겠다. 정의화 의장이. 그래서 의견을 확실히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전략을 세워서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 윤희상은 배경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 배경음악의 주제곡이 이물위한 행진곡이에요. 그러면 윤희상은 어떤 사람이냐? 윤희상은 이 김일성이 너무너무 재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15층짜리 윤희상 음악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커다란 저택을, 엄청 넓은 저택을 선물했습니다. 황석영은 얼마를 받았느냐? 2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1991년도에 25만 달러면 그때 당시에 뭐 3억, 지금 돈으로 해도 3억 원인데, 옛날에 1990년 25년 전에 3억 달러면 3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황석영이가 한 말이 뭐냐? 김일성은 을지문덕보다도 더 훌륭하고 세종대왕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을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자체로 감옥에 갔었는데, 나중에 이거 이물위한 행진곡, 이물위한 교양시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재질이 엄청 더 높았을 거예요. 뭐 높으나 마나 빨갱이가
대통령 하면서 전부 풀어줬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황석영이는 또 누구냐 하면은, 그 5.18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넘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넘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예. 이 책을 옛날에는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운동권은 물론이고, 뭐 기자들, 무슨 뭐